자, 이번 강의 내용은 SMPS 보드 고장 점검 및 수리입니다. 자, SMPS 보드의 대표적인 고장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장 수리가 들어왔는데 립스보드 불량이라고 간주를 합시다. 간주를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수리가 들어오면은 유관 검사를 미리 해라는 얘기죠. 유관 검사. 유관 검사를 해가지고 눈에 지금 이상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220V를 바로 넣지 마시고 유관 검사를 쭉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이 손상이 된 부분이 눈에 보일 거예요. 물론 콘덴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방폭변이 불룩 튀어나와 가지고 터져 있다든가 아니면 약간 부풀어 올랐다든가 이래서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관 검사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FET인데 방열판에 붙어 있죠. FET에 붙어 있는 소스하고 연결된 이런 션트 저항 같은 거 보면 약간 이게 홈이 파져서 터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리를 하다 보면은 이제 보는 시각이 점점점 이제 넓어져 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 수리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이게 찾기가 참 어려운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220V를 SMPS를 인가하기 전에 반드시 유관 검사를 거쳐야 된다 하는 것이 필수 조건 1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유관 검사 해보니까 불량난 부분이 없더라 그러면 일단 220V를 인가를 해야 되겠죠. 여기다 인가를, 그죠? 인가를 한 다음에 항상 뭐냐면 출력단부터 우리가 검증을 해야 돼요. 자, SMPS 이제 립스보드 SMPS는 12V 5V가 220V만 인가하면은 항상 출력되는 오토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출력 쪽에 이쪽에 여기 지금 보면 5V가 나가는 부분이 있을 거고, 커넥터에 12V가 나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테스트하기를 여기를 재보는 거죠. 재보니까 정상적으로 나오더라. 그러면 이 SMPS는, 그죠? 이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5V를 재니까 4.5V에서 4.8V에서 5. 막 출렁거리고 있다 이게 전압이. 12V 단도 마찬가지고 출렁거리고 있다. 그러면 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PWM에서 VC 전압이 출렁거려서 얘가 출렁거리는 건지, 아니면 다른 소자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를 우리가 이제 앞단 이 점검을 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유관 검사도 하지도 않고, 그죠? 우리 수리맨들이 보면 유관 검사도 하지도 않고 그냥 또 12V가 나오는데도 문제라고 애만 대를 양부 판별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시간을 낭비하는 길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립스보드 실물을 보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죠. 자, 이게 모니터 쪽에 립스보드 즉 SMPS하고 인버터 합쳐진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그죠? 그러면 수리가 들어오면은 220V를 지금 이쪽에 인가하기 전에, 우리가 이쪽에 인가하기 전에 지금 눈으로다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살짝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분명히 문제가 된 부품들은 이 눈에 보인다고요. 이게 문제가 된 게 측정하기 전에 콘덴사 저항 이런 것들, 여러분 세라믹 콘덴사 이런 것도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콘덴사는 눈으로 이 전에 콘덴사는 확인이 금방 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이 방폭변이 불룩 튀어나왔다든가 이 터져가지고 전해액이 나와 있다든가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립스보드의 이 기판은 이 폴리 수지 기판을 써요. 단면 기판이죠. 즉 크라프트지의 패널 수지를 합성해서 적층해서 만든 기판이다 보니까 이게 약해요. 얘가 약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 열을 받으면 얘가 시커멓게 타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열화된 부분이 없는지 기판에 이렇게 보시고 뒤를 뒤집어 보면 열화된 부분이 지금 이게 솔다 마스크 잉크가 지금 파란색인데 초록색이죠. 요 부분이 좀 열화가 돼가지고 좀 색깔이 변질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품은 앞으로 뒤집어서 보면 어떤 다이오드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이미 용량 감퇴 내지는 문제가 생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점검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수리 초보 입문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정상적인데도 양부 판별 하는 거야. 양부 판별 법을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그러시면은 조금 곤란하죠. 그러니까 첫째는 뭐다?
수리 들어오면 유관 검사를 이런 식으로 쏙 하는 거죠. 이렇게 스캔을 하는 겁니다. 누르로. 독수리는 10.0으로 스캔을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독수리는 1.0밖에 안 돼. 근데 수리하다 보면 10.0까지 올라간단 말이죠. 쓱 스캔을 하는 겁니다. 어째 문제가 있지? 문제만 있어봐라. 내가 수리할게. 그냥 본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된 부품을 이제 문제된 부분이 눈에 포착이 됐다 그러면 뭐 테스터기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럼 불량 부품을 이제 갈고 나서 이제 이 220V를 인가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리가 들어오면 유관 검사 끝났다면 이제 220V 전원을 여기다 꽂아야 되겠죠. 인가를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 꽂고 이제 전원을 넣어봐야 되겠죠. 자, 딱 넣었더니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 볼트미터를 다른 겁니다. 이걸 찍었더니 보니까 1차 단에 지금 5V가 정상으로 나오고 있고, 그죠? 근데 인버터 공급은 10V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나와야 이게 정상이야. 이러면 끝이야. 이거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전압이 보니까 12V에서 뭐 11V 내려갔다가 9V 냈다 막 출렁거리고 있는 거야. 그럼 이 10V 단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5V 단 보니까 5V는 정상이야. 그럼 12V 단을 뒤져야 된단 말이죠. 근데 5V 단도 보니까 뭐 4.5V, 3V, 2V, 뭐 5V 막 이렇게 나오겠다. 출렁거린다 그러면은 분명히 1차 단 어디에 문제가 있다. 그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전압은 출렁거리지가 않는데 요게 지금 뭐 5V가 나오는데 4V가 나오고 얘는 9V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뭐 2차 측에 이 콘덴서 용량 감퇴라든가 뭐 쇼트키 다이오드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물론 또 1차 단에 PW의 발진 그 VC 전압이 미니멈에서 맥시멈 안에 드는 게 아니라 미니멈 이하로 들어간다면 여긴 전압이 조금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 정상적으로 얘가 130kHz로다가 펄스를 발진해 스위칭 신호를 걸어줘야 되는데 130kHz가 아니라 뭐 40kHz로다가 한다 그러면 당연히 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차 측의 출력 전압을 먼저 보고 먼저 1차 유관 검사를 하고 2차 전압이 출렁거리는지 아닌지 보고 전압이 미달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냐? 이제 뭐 테스터로 측정을 하든가 여러분들이 해서 양부 판별을 해야 들어가야 되겠죠. 그 기준은 어디냐? SMPS의 플로우, 저 1단계서부터 5단계까지 플로우를 머릿속에 연상을 하면서 회로를 보면서 우리가 수리를 해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죠? 이게 이제 그 LCD, 그러니까 CCFL 방식의 립스보드예요, 이게. 뭐 또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이 그러면 뭐 저기 LED 모니터는 뭐 어떻게 됩니까? 뭐 그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똑같아. 뭐 여러분들이 자꾸 뭐 그 좀 틀린 거를 자꾸 생각하시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지금 SMPS 부분이란 말이죠. 자 이 부분이 지금 SMPS 부분이고, 여기가 요 부분이 전 강의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인버터를 대신할 수 있는 LED니까 LED는 직류를 공급해 주다 보니까 그 이 컨버터 또는 드라이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단지 여기서 인버터하고 틀린 부분은 인버터 트랜스가 없어졌다. 왜? CCF는 교류를 걸어줘서 형광등을 켜야 되지만은 LED는 반도체잖아요. 그러니까 직류를 공급해 주다 보니까 트랜스가 없어진 거예요. 작동 원리는 같습니다. 뭐 딴 게 아니죠.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한번 전원을 넣으면 모니터는 전부 다 오토 방식입니다. 오토 방식. 전원을 넣게 되면 전압이 바로 다 나와버려요. 이렇게. 그죠?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5V, 12V 나오죠. 근데 이것도 봐가지고 전압이 출렁거린다든가 한쪽 전압이 미달된다든가,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 쪽에 문제가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수리를 들어가면 되겠죠. 이제 요거는 이제 확실히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LCD 모니터 립스보드를 수리해 본 사람은 뭐 그 LED 쪽도 수리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간혹 이제 뭐 그런 좀 LED는 특별한 건 줄 알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TV 쪽 이것도 한번 보여드렸죠. TV 쪽도 보면 TV 쪽은 좀 복잡해요. 여러분들이 립스보드 SMPS 수리해 본 사람이 TV 쪽을 접근하려면 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오토 방식이 아니에요. 얘는 스탠바이 방식이라고 그랬고,
전원을 꺼주면 5V 밖에 안 나옵니다. 5V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신호를 줬을 때 메인 전압이 기동을 하는 거죠. 이거 한번 보여드렸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 전기를 집어넣으면 5V 밖에 안 나온다고요. 근데 유관 검사를 해보니까 이상이 없어. 눈에 안 들어와. 그럼 전원을 인가해야 되겠죠, 이것도. 전원을 딱 집으니까 5V가 나오고 있어. 일단은 5V가 나온다는 얘기는 일단은 기초적인 기본은 갖춰져 있다. 그래서 온 신호를 넣었을 때, 그죠? 온 신호를 강제로 넣을 수 있잖아요. 나온다 그러면 얘는 정상, 얘는 볼 거 없어. 근데 온 신호는 여기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은 스위칭 회로에 문제가 있겠죠. 왜? 그 TV 쪽에 파워온 버튼을 누르면 MCU 쪽에 연산해서 온오프 신호를 준다 그랬죠. 온오프 신호가 이쪽에 TV SMPS 쪽에 TR과 포토커플러가 결합된 스위칭 회로 들어가서 이 메인 전압을 기동시키는 거예요. 그래 얘가 나온단 말이죠. 12V, 24V가. 그죠? 근데 스탠바이 전압은 정상인데 파워온 신호를 집어넣어도 얘가 안 나온다 그러면 일단은 뭐냐? 일단 스위칭 쪽을 뒤져봐야 되겠죠. 스위칭 회로 쪽에서 제대로 온오프 신호가 넘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렇게 점검을 하는 거예요. 넣었는데 이게 다 정상이다. 이 볼 거 없는 거야, 이거는. 얘는 저쪽으로 옆으로 빼놓고 다른 부분 AD 보드나 뭐 FRC 보드나 뭐 Tcon 보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점검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점검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실물을 보고 말씀드린 거죠. 철칙이 항상 머릿속에 있는 게 뭐냐면 항상 그 1차 유관 검사를 해라.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다음에 뭐냐면 전원을 넣어가지고 2차 찍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봐라. 정상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 보드는 문제가 없는 거다 하고 이제 점검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다 보면 좀 요령들이 생기는데 처음에는 막 헤매요. 아, 이게 지금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거지. 모니터가 이래? 이건 분명히 SMPS 고장이 70%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SMPS 쪽에 문제야 그러고 SMPS 2차단 출력이 정상에 나오는데 애만대를 막 이렇게 점검하시는 분이 있더란 얘기죠. 물론 그게 수리 경험이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뭐 하다 보면 이제 또 되겠죠,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제 그거예요. 자, 2차단에 이제 그 유관 검사, 그 다음에 출력을 넣어서 일단은 출렁거리는지 정상 전압이 나오는지를 검사를 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고장 증상은 뭐냐면은 1차단 브리지 다이오드, PWM, FET 이런 그 고주파 트랜스 이런 부분들을 그 양부 판별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제일 많이 나가는 부분들이 이제 뭐 이 브리지 다이오드라든가 PWM, FET 얘기 잘 이 고주파 트랜스 좀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절연 불량이 돼가지고 뭐 동작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절연 불량. 근데 보통 보면 다이오드나 PWM, FET가 주로 이제 진행성 불량이 된다든가 손상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1차 휴즈가 단선. 전원을 꽂기 전에 휴즈가 의심나서, 그죠? 일단은 뭐 인가해도 전원이 뭐 아무것도 반응이 없어. 그러면 일단은 휴즈를 점검해야 되겠죠, 휴즈를. 휴즈를 여기 이쪽에 유리관 휴즈를 점검해봤더니 얘가 단선이 됐어. 얘가 단선이 됐다는 것은, 즉 오픈이 됐다는 얘기는 어느 쪽에 지금 문제가 생겨 있는 거예요. 대응 보면 브리지 아이드가 쇼트가 났다든가 PWM, FET가 쇼트가 났다든가 그럼 바로 1차 단에 이게 휴즈가 나가버립니다. 그랬을 경우는 우리가 브리지 다이오드, PWM, FET 소재 양부 판별하는 거죠. 이 쇼트 났나 안 났나. 자, 브리지 다이오드, PWM, FET는 양부 판별하면 전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그대로해서 측정을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전자 기초가 중요하다는 부분이 자, 문제가 됐어. 그럼 이걸 원리라든가 양부 판별법을 알아야 뭘 수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초를 갖다가 열심히 강의했던 분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양부 측정해서 문제가 된 걸 교체를 하고 다시 전열을 인가했을 때 정상적이다 그러면 수리가 된 거겠죠.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단은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2차 단에 출력 전압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죠? 2차 단에 출력 전압이 안 나오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2차 단에 앞단을 뒤져 나간다 그랬죠.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쇼트키 다이오드 쪽에 출력 전압을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그죠? 자, 쇼트키 다이오드는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다리가 3개죠. 그죠? 3개. 자, 1번과 3번으로 맥류가 들어가서 즉
저 SMPS 보면 스위칭 단계가 있죠. 스위칭해서 펄스 발진을 해서 트랜스 1차 측에 넘겨주게 되면 유도기 전력에서 2차 측에 그 유도기를 발생된다 그랬죠. 이게 맥류다 보니까 여기다가 쇼트키 다이오드하고 그죠? 코일하고 그죠? 콘덴서를 통해서 LC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뭐냐면 여기서 12V라든가 5V를 뽑는 거예요. 그럼 얘 출력을 재봐야 되겠죠. 예. 그죠? 요 출력을 여기 이상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냐면 양호 판별을 하는 거죠. 그죠? 양호 판별을 해서 양호 판별을 쇼스에다 알려줬죠. 이 다이오드가 두 개로 이게 2번이 공통이라고 그랬죠. 캐소드 공통. 이렇게 연결된 거죠. 이렇게 쇼트키 다이오드는 이렇게 다이오드 두 개가 쇼트키 다이오드 두 개가 이렇게 연결돼서 이 가운데를 공통으로 뺀 거예요. 얘를 한번 재보고 얘 한번 쟀을 때 0.3V 이하가 나온다. 그럼 얘는 불량인 거죠. 그래서 출력 전압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1차단 및 2차단 쇼트키 다이오드가 정상이면은 그죠? 이 정상이에요.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2차단의 콘덴서 그죠? 5V하고 12V를 출력시키는 즉 LC 필터 쪽에서 마지막에 콘덴서를 거쳐서 우리가 5V, 12V를 뽑는단 말이죠. 그죠? 이 콘덴서가 용량 감퇴가 돼서 안 나오는 경우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100 마이크로페럿짜리 그 콘덴서다 그런데 얘 용량 감퇴가 10 마이크로라면 이 전기가 제대로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전압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조금 나오거나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제가 전반 강의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AD 보드든 립스 보드든 아주 이 콘덴서가 3년 이상 되면 용량 감퇴를 먹고 들어간다. 왜 그런다고 했죠? 이 전해 콘덴서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방폭변이 이렇게 있는 이 전해 콘덴서. 얘는 좀 장시간용이 아니라 단시간용이에요. 그래서 안에 전해액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래 쓰다 보면 드라이업 현상, 즉 전해액이 마르는 현상과 그죠? 온도에 의해서 또는 아니면 또 나름대로 그 어떤 콘덴서의 어떤 그 부품의 질에 따라서 얘가 오래되면 용량 감퇴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100 마이크로짜리가 10 마이크로 줄어든다든가 아니면 2 마이크로로 줄어든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 쪽에 출력 전압이 조금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오겠죠. 그래서 유관 검사를 하라는 부분이 이 콘덴서가 참 멀쩡하게 보여요. 근데 제가 수리를 하면 나름대로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요령이냐? 어떤 특정 메이커를 제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 콘덴서는 100% 갈아줘야 됩니다. 갈아주면 잘 돼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꼭 그 메이커가 두 개의 메이커가 있는데 두 개 메이커가 꼭 그렇더라고요. 뭐 S자로 나가는 거하고 있는데 그 콘덴서는 아주 유명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멀쩡해.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이 방폭변도 블록 튀어나오지도 않고 밑에 콘덴서 보면 위로 터지는 게 있고 밑에 이 고무 바킹으로 패킹되어 있는 요 부분이 밑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리 봐도 정상이야. 아주 말끔합니다. 그죠? 근데 얘는 물론 뭐 여러분들이 이걸 디솔더링 해서 다기능 테스트라든가 캐패시턴스 메타라든가 LCR 메타로 재개되면 이 용량 측정이 하겠지만은 그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이 수리 경험이 쌓이다 보면 아 얘는 무조건 갈어. 그죠? 어떤 사람한테 전화하면 그러죠. 이게 있던 모델인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거 갈어. 그 사람은 그 수리를 많이 해봤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옛날에 수리맨들이 주로 하는 시방사항입니다. 시방사항. 시방사항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설계한 사람이 설계 불량을 일으키는 거예요. 설계를 잘못하다 보니까 자꾸 그 부분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수리 초기에 있던 그 수리 초기에 하던 사람들은 그 고수들한테 시방 좀 알려주세요. 시방 좀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갔더라고요. 그 얘기하니까 옛날 시절 생각이 좀 납니다. 그래서 그 설계 불량 쪽에 된 것은 항상 그 부분만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 모델 딱 들어왔다 그러면 얼굴에 싹 미소를 지면서 끝났어 하고 그 사람들한테는 꿀술이겠죠. 그게 그런 게 있었죠. 예. 자, 여러분들도 이제 쭉 하다 보면 유관 검사로 많이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눈이 굉장히 좋은데 그 눈이 좋은 게 아니라 수리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 불량을 바로바로 잡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유관 검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전원부 현상. 2차 측에 전압이 측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뭐 측정되지 않는 것은 휴즈가 단선되다 보니까 220V가 인가가 돼야 되는데 휴즈가 끊어지다 보니까 그죠? 220V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 직렬 라인에 뭐가 연결돼 있어요? 휴즈가 연결돼 있고 또 뭐가 연결돼 있죠? 서미스터가 연결돼 있죠. 예. 이게 문제가 되면 그죠? 당연히 안 들어가겠죠. 이게 파괴가 돼도 마찬가지죠. 220V 한 라인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차 측에 전원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휴즈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휴즈가 단선일 때는 무조건 대전화 콘덴서 용량부터 검사를 한다. 그죠? 대전화 콘덴서 용량하는 건 뭐 빼가지고 할 수도 있고 유관 검사도 되지만 보통 이제 이 대전화 콘덴서를 탈거해서 용량 측정을 해보면 그죠? 용량이 미달되는 게 많아요. 저는 콘덴서는 3년 이상 되면 용량 감퇴가 된다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310V가 나와야 되는데 대전화 콘덴서에서 뭐 이게 90V 뭐 60V 나온다. 그럼 이 콘덴서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떼서 측정을 해보면 그죠? 문제가 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을 이제 검사를 하고 용량 감퇴가 돼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 휴즈 단선일 때는 이게 휴즈가 단선이 된다는 얘기 저기 소프트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보면 브리지 다이오드 그죠? 스위칭 FET, PWM, 라인 필터 쪽도 쇼트가 되면 그럴 수가 있어요. 대전화 콘덴서 불량 그죠? 라인 필터는 어느 부분이 알죠? EMI 필터라 해가지고 거기 필름 콘덴서가 큰 게 붙어 있어요. 그게 이제 요것도 쇼트가 많이 돼요. 보여드리면 이걸 우습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자 어떤 쪽이냐면요. 자 220V 인가되면 라인 필터를 거쳐요. 그죠? 라인 필터 요놈 요 필름 콘덴서 요것도 쇼트가 돼요. 그죠? 저 초크 코일 그죠? 인덕터는 요거는 이제 단선도 좀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요거 콘덴서잖아요. 저항 모드로 재면 얘가 뭐 0.25옴, 0.15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죽었다는 얘기야. 그죠? 라인 필터를 거치니까 얘가 죽으면은 그죠? 당연히 전압이 안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양호 판별하는 거 알잖아요. 콘덴서 측정할 때 디지털 테스터기 저항 모드로 놓고 그죠? 양단을 측정했을 때 뭐 0.25옴이 나온다, 3옴이 나온다, 뭐 이러면 뭐 문제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측정을 해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2차 측에 전압이 안 나오는 것은 2차 측의 전압은 뭡니까? 스위칭이 정상적으로 돼서 그죠? 트랜스 2차 측으로 넘겨줬을 때 그죠? 2차 측의 건선비에 의해서 교류를 갖다가 쇼트키 다이오드나 LC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5V 12V 만들어준다. 2차 측이 안 나온다 그러면 자 SMP에서 세 번째 단계 스위칭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연상을 좀 해야 되겠죠. 그죠? 자 PWM VCC 전압이 불량이라도 PWM은 이 PWM 소자는 있었죠. 뭐냐면 PWM은 이 VCC 전압이 들어가면 얘가 펄스 발진을 하게끔 동작되는 능동 소자입니다. 이게 전원이 지금 안 들어가고 있어. 동작을 안 하니까 당연히 스위칭을 안 하니까 2차 측이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자 VCC 전압이 PWM VCC 전압이 불안정하게 떨거나 이게 상하로 떠는 경우 또 2차 측의 출력 전압에 어떤 이 출렁거림이 올 수가 있고요. 아예 안 들어간다. VCC 전압이 0V다. 당연히 2차 측은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그래서 2차 측이 안 나온다 그러면 딱 연상하는 부분이 안 나와? 야 이거 휴지가 나온 게 아니야? 휴지 한번 측정이 정상이다. 그럼 일단은 제일 먼저 이 PWM VCC 전압이 들어가는지 220도 전압 인간하고 이 VCC 전압을 테스터로 찍었을 때 전압이 나온다. 이 데이터시 찾아보니까 얘가 10V에서 18V 사이에 들어가면 얘가 동작이 돼. 근데 측정하니까 12V가 나온다. 정상이겠죠. 그죠? 이 범위에 들어가면. 옛날에 우리가 그 레귤레터 얘기할 때 780으로 하는 건 그 레귤레터 얘기했죠. 그죠? 얘는 뭐예요? 12V가 들어가서 5V가 출력되는 안정화 소자라고 그러겠죠. 그럼 얘는 뭐냐면 이 출력 전압보다 3V가 높으면 이 정상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입력에다 8V에서 12V를 걸어주면 5V가 나오게 되어 있는 이런 소자예요. 이 PWM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 얘가 서플라이 VCC라 해가지고 VCC 공급 전압이 미니멈 얼마에서 맥시멈 얼마까지로 돼 있어요. 그 사이의 전압이면 안정적이라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뭐 8V가 들어간다? 찾아보니까 6V가 들어간다?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이 전압이 조금 나오든가. 그죠? 또 이게 PWM 이 전압이 뭐 5V, 10V, 13V 막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2차 측에 우리가 전압은 출렁거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V 전압이 불량일 때는 바로 전압이 아예 안 들어가면 안 나오거나 아니면 얘가 원하는 VC 전압 범위에 없으면은 그죠? 전압이 조금 나오거나 아니면 불규칙하게 VC 전압이 왔다 갔다 하면 2차 전압도 출렁거린다. 왜냐면
펄스 발진할 때 130kHz로 갔다가 펄스 발진해서 스위칭 신호를 줘야 되는데 어떤 때는 100kHz로 스위칭을 하고 어떤 때 80kHz로 스위칭 한다면 당연히 이 펄스 폭이 커졌다가 조그매졌다가 하니까 당연히 전압 출력 전압은 조금 나오겠죠. 그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VC 전압이 불량되는 이유는 VC 전압은 어떻게 들어간다 그랬죠? 자, 1차 측에 1차 측 트랜스에 하나 탭을 따가지고 여기서 고속 정류 다이오드와 그죠? 그 다음에 제너 다이오드와 그 다음에 콘덴서를 통해서 VC 전압이 이 PWM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47 마이크로짜리 조그만 거 이게 바로 뭐냐면은 VC 전압 PWM VC 전압 공급용 콘덴서죠. 그럴 때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죠. 고속 정류 다이오드가 불량인지 PWM VC 전압 콘덴서가 불량인지 제너 다이오드 불량인지 또 내지는 포토커플러하고 TL431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PWM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얘가 문제가 되더라도 그래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 자, 이 부분들 제가 양품 판별은 다 알려드렸죠. 자, 이 콘덴서는 붙어있는 상황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 실장 상태에서는 좀 잘 안 돼요. 얘를 떼어가지고 양부 측정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47, 보통 47 마이크로를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게 뭐 20 마이크로 떨어진다 그러면 얘 때문에, 그죠? 47리터에 물을 줘야 되는데 20리터밖에 물을 안 준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PWM이 동작을 이상하게 하겠죠. 자, PWM 발진을 안 하고 있다. PWM 발진 안 한다. 당연히 뭐 VC 전압을 공급이 안 되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죠? PWM은 저 바이오스 전압인 그 VC 전압을 공급해줘야 PWM 발진을 하는 거예요. 안 한다? 그러면 그 얘 공급되는 VC 전압 공급돼주는 그 회로 쪽을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이 탭을 하나 따서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이오드를 거쳐서, 그죠? 제너 다이오드를 거쳐서 그 다음에 콘덴서를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 요걸 고속 정류 패스트 렉티파이어라는 그런 고속 정류 다이를 쓰는데 스위치 송터 빠는 걸 쓰는데 요 부분을 재게 되면 스코프로 재게 되면 이 고주파 파형이 나와야 돼요. 왜? 고주파를 넘겨서, 그죠? 요렇게 돼야 되겠네요. 고주파를 넘겨서 여기서 정류해서 일로 넘어가는 거니까 여기를 측정하면 고주파 이 파형이 나옵니다. 그죠? 그게 나오는지를 한번 봐야 되고 입력 축이니까 안 나오면 이게 PWM 기능이 얘가 지금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로 못 넘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측정을 해봐야 되고 아까도 말했지만 PWM 쪽에 불량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디바이스 불량. 그때는 어떻게 측정한다 그랬죠? PWM 자체 불량 절연 저항을 측정하라고 그랬죠. 그라운드를 기준으로 해서 각 단자간 절연 저항을 해서 수십 킬에서 수십 메가가 안 나오면 불량이다. 그렇게 판정하라고 그랬죠. 쇼트기 다이오드 불량일 때도 2차 측에 이 피드백 회로가 동작한 거죠. 2차 측에 쇼트기 다이오드가 쇼트가 됐다 그러면은 이 PWM은 이 피드백 회로에서, 그죠? 전류의 변화량을 갖다 어디로 주냐? PWM 피드백 단자로 주기 때문에 여기서 2차 측에 지금 문제가 됐다 그러면 이 얘를 감지해서 피드백에서 2차 측에 쇼트 생겼어. 발진 정지해. 그게 PWM 발진이 안 되겠죠. 그죠? 2차 측에 어떤 쇼트가 되면 문제가 돼도 발진 안 합니다. 2차 측의 쇼트 정상인데? 그 2차 측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뭐가 있죠? 립스 보드하고 두 개가 있잖아요. AD 보드하고, 그죠? 인버터가 단독으로 되어 있을 때 인버터가 이게 단독으로 되는 게 있죠. 얘도 2차 측이라고 봐야 돼요. 여기서 전기가 나가잖아요. 얘 이쪽에 소자가 쇼트가 되더라도 PWM 발진 정지가 됩니다. 발진하면 안 되겠죠. 그죠? 2차 측에 쇼트가 됐는데 다른 쪽에 문제가 크게 또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피드백에서 이 신호를 보내주면은 이 PWM이 감지해서 여기에서 야 발진을 줄여라 늘려라, 야 발진 정지해라, 쇼트가 됐어 하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근데 마일러 콘덴서 이게 불량이 돼도 그럴 수가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인버터 스위칭 FET, 지금 인버터 중에서 불량이 제일 많은 게 FET 쇼트예요. 두 개 중에서 하나만 주로 많이 그 쇼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인버터 쪽에 보면 그 트랜스가 고주파 트랜스가 두 개 있는데 보통 한쪽이 2차 측이 단선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걔가 쇼트가 되더라도 피드백이 동작을 하기 때문에 PWM 쪽에서 야 쇼트 돼서 발진 정지해서 발진이 안 나오는 거죠. 이런 게 문제가 돼도 그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불량 유형들을 이 지금 내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해야 나름대로 데이터가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경험치를 갖고 말씀을 드린다는 건데, 물론 이거 말고도 뭐 또 얘기하려면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보통 요 정도의 범위에서만 알아도 충분히 수리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지금 뭐 정상적인 것도 자꾸 측정을 해보고 고장난 것도 한번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 놓고 측정을 해서 수리를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도 좀 많이 가져봐야 됩니다. 어?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라고 그러면 감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거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 가지고 아 그래? 그때 교육받을 때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한번 이거 한번 측정해볼까? 이 마일러가 이 쇼트가 됐네? 갈자. 여러분 나올 수가 있잖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가르쳐주는 지금 시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수리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를 여러분들 전수해주고 있는 거다. 수리는 직접 여러분들이 해봐야 돼요. 내가 옆에 붙어서 여러분들 수리를 해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 쪽에 측정을 해서 여러분 데이터를 쌓아 놓으시고, 불량인 거를 좀 인터넷에 보니까 뭐 불량낸 그 립소도 많이 팔더만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사다가 수리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불량하고 수리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희열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죠. 아 내가 고쳤어, 대단해, 뭐 이러면서 야 많이 레벨업이 됐는데 이러면서 아주 회심의 미소를 짓는, 저도 그래요. 이 수리하는 사람이 뭐 수리해서 돈 버는 것도 물론 기분이 좋죠. 근데 그 딴 데서 수리 안 돼서 온 걸 갖다가 내가 해결했을 때 그 어떤 그 만족감이라는 것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걸 이제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VCC에 그 우리 전원단 보면 제너다이오드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지금 1차 측에 이 트랜스에 탭을 하나 따서 여기서 지금 뭐냐면 이 고속 정류 다이오드를 통해서, 그죠? 제너 다이오드를 통해서, 그죠? 제너 다이오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콘덴서를 통해서 VCC가 공급된다 그랬죠. 이 전원단 제너 다이오드 진행성 쇼트가 됐을 때도 이 전원무 현상이 나올 수 있다 얘기죠. 왜냐면 얘가 지금 원래 0.6V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0.2V, 뭐 0.3V가 나온다 그러면 이게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전원무 현상이라든가 전원이 조금밖에 안 나온다든가 그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뭐 1, 2차 측에 어떤 펄스 신호가 왜곡이 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쇼트기 다이도 쇼트가 되면 당연히 이건 뭐 쇼트가 되면 아까도 여기서 얘기했지만은 이 피드백의 동작을 해서 쇼트가 됐다 그러면 피드백에서 전달되는 신호가 어디로 들어간다 그랬죠? 션트 레귤레이터 즉 TL431로 들어가면 2.5V와 비교해서 어드저스터블 단자 즉 레퍼런스 단자로 들어간 그에 비교를 해서 전류의 흐름이 변경이 돼요. 에노드하고 캐소드라는 흐름이 변경되면 그 전류의 변화량이 어디 들어간다? 포토코플라 1차 단에 2차 단에 있는 포토다이오드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포토다이오드는 전류의 흐름에 따라서 빛을 발산하는 발광 다이오드란 말이에요. 이게 빛이 많이 나오면 전류가 많이 흐를 거고, 빛이 조금 나오면 전류가 조금 흐를 거고, 이 빛의 양을 갖다 누가 받냐? 여기 있는 포토 TR이 받는 거예요. 그죠? 뭐 수광 TR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콜렉터에서 에미터, 그죠? 그 여기는 절연으로 돼 있어요. 이 빛을 받으면 여기가 베이스란 말이죠. TR로 얘기합니다면 여기서 받는 거예요. 빛의 신호를 받아서 전류 흐름을 감지해서 이게 어디 전달돼? PWM 피드백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피드백으로. 그래서 여기 쇼트가 됐다 그러면 이 비교기 TL431이라는 션트 레귤레터에서 비교를 해서 그 값을 주는 거예요. 아, 야, 이 차 쇼트 났구나. 야, 발진 정지해라. 그럼 당연히 전원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전자회로는 이 피드백이라는 안정화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버터 마찬가지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2차 탄에 쇼트가 되든가, 그죠? 뭐 진행성이라든가 이런 게 또 참 문제가 되죠. 스위칭 FET 당연히 문제가 되죠. FET가 쇼트가 되면, 그죠? 2차 측에 즉 립스 보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5V, 12V가 나가요. 그럼 여기 연결된 것도 뭐냐? 지금 뭐 AD 보드라든가, 그죠? 인버터라든가 이것도 다 2차 측이지 않습니까? 2차 측. 2차 측. 자, 2차 측에서 전원을 공급에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2차 측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피드백이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2차 측의 출력 전압 변동을 감지해서 그 감지된 전압, 전류의 변화량을 우리가 어디로 준다? 1차 측에, 그죠?
1차 측에 PWM에 피드백을 전달해서 펄스폭을 느리거나 줄이거나 쇼트가 될 때는 발진 정지를 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피드백 회로의 정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것도 2차 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FET가 쇼트가 되면 당연히 발진 정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연결기 두 개에서 했는데 발진이 전압이 안 나와.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도 나름대로 노하우인데, 이럴 때는 먼저 AD 보드를 이 커넥터에서 빼십시오. 빼가지고 2차 측 전압이 나오는지, 나온다 그러면 얘 어디 이 AD 보드에 쇼트가 된 거예요. 얘를 뺐는데 마찬가지야.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인버터 연결된 이 부분을 빼는 거죠. 연결된 부분을 빼가지고 측정을 하니까 전압이 나와. 그럼 얘 인버터 어딘가 쇼트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얘를 꽂으니까 정상적으로 나와. 그럼 인버터가 문제가 되겠죠. 이것도 수리의 요령이란 말이죠. 또 이런 게 있고, 자, 리스보드 단독으로 봤을 때, 그죠? 파트가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여기 SMPS부, 그죠? 여기 인버터부란 말이죠, 이게. 그 인버터 전압 어디서 받아요? 이게 통합으로 된 거는. 여기 지금 12V를 바로 이렇게 받아서 여기서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SMPS 부분은 정상인데 2차 측 연결된 이미 쇼트가 났기 때문에 얘가 전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12V 들어가는 이 라인을 끊어버리면 되죠. 잘 못 찾겠다. 이 얘기를 잘 못 찾겠다.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12V가 바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기 앞에 인버터의 콘덴서 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얘를 빼버리세요, 그냥. 빼버렸을 때 전압이 나온다? 그럼 여기 어딘가 쇼트가 된 거야. 그죠? 그렇게 봐도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하는데, 이제 그거 부분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경험을, 그러니까 불량난 걸 갖다 막 여러 번 이제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 자동차 보니까는, 자동차 수리하는 사람 보니까, 맨 처음에는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막 가서 뭐 알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거기 사장님이, 야, 이거 한번 해봐. 그리고 오다를 주더라고. 막 헤매 땀 흘리면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월 후에 갔더니 수리를 잘하더라고. 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혼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인터넷도 뒤져보고요. 뭐 하면서 지금은 친해져서 거기만 제가 하는데,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사람도 엄청난 노력을 해서 거기 경지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사장님이 저한테 일 뭐 한 60%는 맡깁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 거 차도 잘 수리해 주세요. 그러고 이제 농담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래서 가끔 가면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해요. 어떻게 수리를 이렇게 많이 배우셨어요? 아유, 고생 말도 못해요. 그냥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본인의 노력 없이는 좀 안 되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전원부가 됐을 때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2차 측에 어딘가 쇼트가 됐다. 대략 감이 머릿속에 오는 게. 그래서 발진이 안 돼서 전압이 안 나온다. 또 하나는 뭐냐? 그래? 스위칭이 돼서 2차 측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그죠? 거기 안 된다 그러면, PWM에 전원이 안 들어가나? 뭐 이런 쪽의 생각을 일단 간단하게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단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장난 리스보드 있죠? 지금 인터넷에 보니까 뭐 고장난 것도 막 묶음 단위를 팔고 그런 걸 내가 봤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해갖고 한번 수리를 해보세요. 그 부품이 없다 그러면 제가 부품 발주처 알려드렸죠? 거기다 하면은 아주 상세하게 잘 알려줘요. 이거 사진 찍어서 보내면 대체품도 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 수리해보면 일단 자신감이 엄청나게 업된다. 그죠?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2차 측에 출력전화 불안정이라는 게 있어요. 불안정이라는 게 있는데, 2차 측에 뭐 12V, 5V가 나오는데 뭐 8V, 6V가 나온다 그러면 불량 자체가 있는 게 보면 쇼트기다의 불량이 좀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실장 상태로 점검을 하면 이게 0.1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0.1 이하로 나오면 얘가 문제가 용량 감퇴예요. 이게 실장 상태에서. 그러니까 요럴 때는 갈면 되겠죠. 또 2차 측의 불안 요인이 뭐냐면 이 콘덴서는 좌우지간 이 약광의 감초입니다. 그래서 좀 불안하다 그러면은 저는 아까 얘기했죠. 어떤 콘덴서는 무조건 간다. 10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딱 봐가지고 이거 뭐 배도 안 불렀잖아. 이거 뭐 가로 이러지 말고 정 여러분이 의심쩍다면 콘덴서 하나를 빼가지고 캐패시턴트 메타라든가 다기능 테스트에다 용량 한번 정전 용량을 측정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미달된 다음에 다 갈아버리세요. 즉 콘덴서가 2차 측에 보면 보통 12V형 콘덴서가 2개 내지는 3개, 5V형 콘덴서가 LC 필터죠. 그죠? 이 쇼트기 다이오드하고 그죠? 코일과 이 콘덴서를 통해서 여기서 넘어온 이 걸 갖다 여기서 필터를 한번 해서 완전한 직류로 만들어주죠. 그죠? 이 부분에 보통 콘덴서가 여기 정류를 하기 위해서 여기 그 쇼트기 다이오드 건져서 콘덴서가 하나 연결되고 이 코일을 거쳐서 여기서 콘덴서가 연결된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그죠? 평활 회로라고 그러잖아요. 필터링 회로입니다. 이게 LC 필터를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콘덴서가 보통 뭐 좋은 거는 3개를 거치는 것도 있고 2개를 거치는 것도 있어요. 그럼 5V형 콘덴서, 12V 콘덴서가 뭐 하나가 문제가 됐다 그러면 이걸 다 갈으세요. 다 갈아야 됩니다. 이거. 근데 뭐 콘덴서 가격이 높지 않다 보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다 갈아주세요. 서비스 차원에서는 하나는 안 갈아요. 절대. 콘덴서가 지금 6개가 2차 단에 6개가 있다? 다 갑니다. 다 갈아. 또 뭘 갈아주냐면 PWM VC단에 VC 공급해주는 47마일 콘덴서 있다고 그랬죠. 얘는 주로 보면은 이 전액 콘덴서보다는 이 솔리드 콘덴서를 많이 쓰고 있어요. 거기 보면 얘는 보면 이게 방폭변이 없습니다. 이게 방폭변이 없어요. 솔리드 콘덴서를 많이, 왜냐면 얘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지 이 전액 콘덴서를 안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요것도 제가 서비스로 갈아줘요. 왜냐면 얘가 불안정하면 아까처럼 전압이 출렁거린다든가 아니면 전압이 미달된다든가 2차 측에 전압이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갈아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갈지 마시고 다 갈아주세요. 2차 측 출력 전압 변동 요인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물론 요것 말고 또 있겠죠. PWM의 1차 측에 VC 전압이 불안정에 들어간다? 2차 측 전압도 뭐 출렁거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불안정이 한 게 아니라 출렁거리겠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불안정한 뜻을 나타내는 건데 뭐 출렁거림하고도 일맥상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출력 전압이 강화가 된다. 출력 전압 강화. 그죠? 그러면 어떤 TL4 션트 레귤레이터라든가 그 FET 진행성 쇼트라든가 완전하게 쇼트되면은 아예 그 출력이 안 나오는데 진행성 쇼트인 거는 이 출력 전압가 강하게 돼요. 이게 포토커플러 분량 사실은 이 TL431 분량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죠? 얘가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TL431이랑 포토커플러 왜 그러냐면 지금 피드백 회로가 어디랑 연결돼 있죠? 이게 TL43이라고 그죠? 포토커플러하고 이 두 개가 연계해서 이 피드백 회로 이게 최종적으로 말단으로 어디 들어가요? PWM 그죠? 피드백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이거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이쪽이 문제가 되더라도 그죠?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TL431 그 제가 아날로그 테스터로도 불량 테스터는 알려줬죠. 포토커플러 알려줬죠. TV 같은 경우는 24V, 12V가 안 나오면 이 포토커플러 불량도 의외로 많아요. 이게 그죠? TR과 연계해서 얘가 스위칭을 해서 이를 넘겨줘야 되는데 얘가 불량이 되면 PFC라든가 아니면 RC 공진회로 쪽에 컨트롤러가 동작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얘도 불량이 많아요. 그죠? 의외로 좀 있어요. TL431 불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TR처럼 생긴 세 발짜리 있죠. 이렇게. 그래서 레퍼런스, 에노드, 캐소드, RAC 보통 이 좌측부터 레퍼런스 단자, 그 다음에 에노드, 캐소드 이렇게 나가죠. 보통 세 발짜리는 좌측부터. 우리 FT는 뭐라 그랬어요? GDS, 게이트 데인 소스 이렇게 나가지만 요 세 발짜리 요 TL431 션트 레귤레이터는 좌측부터 레퍼런스, 에노드, 캐소드 이렇게 다리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보지도 않고도 측정하면 되겠죠. R과 에노드 재고, 에노드와 캐소드 한 재가지고 0.6V, 0.8V에 나오냐에 따라서 불량이다 아니다 판정을 한다. 그 얘기를 해드렸죠. 제가 어제하고 오늘 계속 이어서 강의하다 보니까 좀 목이 좀 쉬었습니다. 예. 목소리 좀 작게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좀 마이크를 쓰지만 좀 목소리가 좀 큰 편이거든요. 지금 목소리가 좀 잠겨서 좀 거슬리게 들었다면 죄송합니다. 자, SMPS 파트 구성 소자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보면요. 220V가 인가되는 이 부분에 보면 양쪽에 보면 이 세라믹 콘덴서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 이 고주파 쪽을 그 노이즈를 갖다가 차단해주는 그런 그 콘덴서들이 양쪽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라인 필터를 거치는 거죠. 이 라인 필터들을
여기 보면 요게 지금 필름 콘덴서라고 했죠. 얘도 쇼트가 돼요. 요 지금 라인 필터 중에서 이 인덕터, 이 코일들은 지금 요게 단선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좀 이 과전류가 흐르거나 뭐 낙뢰를 맞거나 그럼 그렇습니다. 이게 라인 필터죠. 이게 EMI 필터라고 얘기합니다. 안에서 스위칭 노이즈를 없애주거나 바깥에서 노이즈를 갖다 얘가 차단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브리지 다이오드가 여기 있죠. 브리지 다이오드 여기 있습니다. 요게 지금 통합으로 돼가지고 발이 4개 나오는 게 있고 풀어 헤쳐가지고 이렇게 4개를 이 브리지다 형식으로 구성된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 이 두 가지 형태를 쓰는데 보통 통합된 걸 많이 쓰는데 어떤 거는 이제 뭐 단가 때문에 그런가 뭐 뭔지 몰라도 이 설계자가 이런 걸 썼어요. 이 설계자가 어떻게 설계를 했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그 다음에 있는 게 여기 지금 요 브리지다를 통해서 이 대전화 콘덴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대전화 콘덴서가 여기 있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얘는 이제 82 마이크로 450V짜리 썼네요. 얘도 오래 쓰면 용량 감퇴가 돼요. 그래서 여기 재보면 뭐 이 310V가 아니라 뭐 90V, 뭐 100V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얘를 의심을 해봐야 돼. 그럼 떼어가지고 측정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거치는 단계가 뭐예요? 거치는 단계가 여기 이 트랜스 1차 측을 거쳐서 여기 이 FET가 여기 딱 걸려 있어요. 여기 FET입니다. 이 방열판에 달려 있죠. 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히트싱크에다가 붙여놨는데 얘는 뭐라 그랬어요? TO20 F 타입의 FET를 쓴다 그랬죠. 몰드 타입, 플라스틱 타입, 철판 타입은 여기다 절연지를 끼워야 돼요. 근데 그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몰드 타입을 FET를 여기다 씁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이 소스하고 연결된 요 션트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예, 션트 저항. 이 지금 1W짜리인가 그럴 거예요. 0.25옴 정도 되나? 그런 저항. 요것도 나갑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몰드 색디 저항이니까 여러분들 색 읽을 줄 알잖아요. 갈빨주나 초파보인, 검은 무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여러분들 측정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요렇게 션트 저항이고요. 요게 조그만 게 47 마이크로 이게 그 VCC 콘덴서란 말이죠. 이 회로에서는 안 나오는데 이 VCC 콘덴서 때 여기 1차 단위 탭을 따서 고속 정류 다이오드와 제로 다이오드와 콘덴서를 통해서 요 VCC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것도 용량 감퇴가 많이 돼요. 그죠? 요것도.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고주파 트랜스고, 이 고주파 트랜스고요. 그죠? 여기서 이제 스위칭해서 1차 측에 넘겨주면 상호 인덕턴스에서 2차 측에 유도기의 전력, 즉 코일 감은 건산됐다 해서 요거는 12V형, 요거는 5V형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방열판에 붙어 있는데 지금 그림에는 좀 약간 안 나오는데 여기 방열판에 쇼트키 다이오드 2개 붙어 있어요. 2개 이렇게 쇼트키 다이오드가 다리 3발짜리 이렇게 된 거 있죠. 3발짜리 여기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인버터가 통화로 붙어 있는데 자, 콘덴서를 보면 이게 5V 12V 콘덴서예요. 그죠? 인버터 쪽과 가까운 게 이게 12V형 콘덴서고요. 인버터하고 먼 쪽 이게 5V형 콘덴서예요. 뭐 회로로 따라가면 알겠죠. 쇼트키 다이오드 이 양쪽으로 들어가서 가운데로다가 DC가 나온다 그랬죠. 요거하고 회로를 따라가면 요놈하고 요놈이 연결돼 있어. 왜 2개냐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쇼트키 다이오드를 거쳐서 얘는 그림상 하나인데 여기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평화레라고 했죠. 이게 LC 필터란 말이죠. 나온 걸 갖다가 여기서 평화를 해주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 코일이 하나 있고요. 요 콘덴서 2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2개는 12V를 담당하는 콘덴서, 2개는 5V를 담당하는 콘덴서. 그래서 LC 필터용으로 해서 얘를 거쳐서 이제 우리가 그 5V, 12V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다이오드가 2개가 붙어 있죠. 요 TL43이라는 건 바로 피드백 회로, 요 피드백 회로입니다. 여기가. 여기 보면 TL43이 여기 있고요. 포토커플러 요게 여기 있죠. 4발짜리 여기 있습니다. PWM은 이게 이제 들치면은 PC판에 여기 PWM이 이제 탑 스위치라 그래가지고 다리 6발짜리 우리가 그 DM0565R이라고 있다지 6발짜리 얘는 뭐라고 했어요? PWM하고 FET가 통합된 거라고 했죠. 이게 없어요. 근데 얘는 발이가 3발이잖아요. 이게 FET잖아요. 그러니까 이 PC판 뒤를 뒤져오면 이 PWM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죠? 이게 LD757이라는 그 지금 PWM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PC판을 들쳐서 이 좋은 거 찍지 못하니까 찍어가지고 별도로 이게 기판 뒤에 있다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중요 부품들은 거의 이거예요. 이거 중요 부품들이. 대충 이 그림 보면 이제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제
이게 이게 잘라가지고, 그죠? 잘라가지고 여기가 220V와 연결된 쪽을 우리가 1차 측이다. 그 다음에 반을 갈라서 2차 측이 부하와 연결된 2차 측이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뭐? 1차 측 그라운드와 2차 측 그라운드는 틀립니다. 자, 1차 측 그라운드는 콘덴서 마이너스 여기고요. 2차 측 그라운드는 여기 나사 박는 부분이나 아니면 콘덴서 마이너스가 편하죠? 마이너스가 요게 2차 측이에요. 아, 아닌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 또 의문을 제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은 디지털 테스터기를 놓고요. 그죠? 부자 모드로 놓고, 자, 여기 콘덴서 마이너스 있는 쪽에 마이너스 봉을 대고, 이쪽에 있는 그 콘덴서 마이너스에다가 플러스 봉을 대요. 울리면 이게 부자가 울린다 그러면 이게 같은 접지겠죠. 울리지 않습니다. 왜? 접지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의심나는 분은 한번 해보세요. 그죠? 디지털 테스터기 부자 모드로 놓고, 한쪽 흑색 리드봉 하나는 여기 콘덴서 마이너스 되고, 붉은 적색 리드봉은 이쪽 2차 쪽에 콘덴서 됐을 때 부자가 울리면 걔는 똑같은 접지라는 얘기죠. 근데 울리진 않습니다. 접지가 틀리기 때문에. 측정할 때는 1차 측은 항상 대콘 마이너스에다가 물리고 측정을 하고, 2차 측은 항상 2차 측 콘덴서 마이너스에 물리고 측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그림하고 이제 그 매치가 좀 되죠, 이제 여러분들. 이게 딱 보면 사실적으로 TV를 SMPS 보다가 그 립스보드 쪽 SMPS를 보잖아요. 아, 참 무지하게 허접해요. 진짜 좀. 근데 이런 얘기하면 당신은 좀 수리를 해봤으니까 그렇잖아. 우리는 몰라. 그럴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도 하다 보면은 아, 이 부품이 SMPS TV보다 적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죠. 자, SMPS 쪽의 고장수야에서 이제 파형 측정 포인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도움되었으면 구독 클릭하고 좋아요 버튼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